제가 준비한 제목이 긴데요, 좀. 길지만 다 담고 싶었어요. 결혼식 다녀오라고 8월을 금지시켰냐 이 얘기인데요. 김병주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 직전 주말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장외 집회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민주당이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아주 깃발이 크거든요. 각 지역이 위원별로 깃발을 갖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단상이 안 보인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었고요. 파란색 옷은 이제 편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사실 토요일 같은데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별도로 파란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롱패드를 이제 입어야 되는 시점이고. 일반 시민인 척 집회에 참여하라는 노골적 꼼수가 흔히 보입니다. 민주당의 발언과는 반대로 집회가 거듭할수록 참여자들은 늘지 않고 여전히 자체 추산과 경찰 추산 참석 인원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참여인은 부풀리기 속임수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당원들을 일반인으로 둔갑시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또 다른 사기 수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이 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도 약간 웃긴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토요일은 결혼식장 다녀오는 분들이 있어서 파란 옷 준비가 부담된다. 그래서 금지시켰다.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이야기를 할까 했다가 이제 뭐 결혼식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은 결혼식 없으셨나요? 예전에 집회 많으셨잖아요. 그때는 결혼식이 없었고 갑자기 지금 11월 달에 결혼식이 생겨서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지금 파란색을 못 입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도 뭐 좀 겸연쩍어서 웃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겠죠. 뭐 다 아십니다. 아마 시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파란색 일색에 있고 또 우비까지 전부 다 지난주에는 파란색으로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파란색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기가 참 머쓱합니다. 왜냐하면 튀니까요. 그럼 저 사람은 우리 민주당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신들만의 집회, 이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단합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이 참가하기에는 꽤 꺼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집회 숫자 가지고 지금 계속 매주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일반인 집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저는 뭐 파란 옷을 입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집에 파란 옷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걸 또 새롭게 또 롱패딩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저는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직할까요? 뭐 입고 나오신 건 뭐가 문제겠어요? 파란 옷을 입든 빨간 옷을 입든 뭐 자유롭게 입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뭔가 자신들의 어떤 상징을 위해서 계속 입고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게 다른 옷을 입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 집회 무슨 옷을 입든지 의지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파란 옷 금지에 대한 그 결혼식 얘기도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하나 더 얘기해서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건 너무 컸어. 그동안에 도로 안전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어쨌든 민주당 자체 집계든 경찰 추산이든 뭐 사실 민주당 자체 집계에서는 1차, 2차 줄었다가 3차 때는 좀 올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독려 문자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결혼식이든 뭐 당 깃발이 도로를 통제했든 뭐든 박성 비서관님. 이렇게 뭔가 장애 집회가 민주당 생각보다 사람이 안 모이는 게 누군가가 봤을 때 이게 윤석열 정권을 위한 비판과 퇴진 목소리보다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용이기 때문에 여러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때 뭐 이제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전면에 내걸고 뭔가 집회를 했다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촉구 집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 차원에서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탄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집회의 취지 자체는 충분하게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당 차원에서 왜 저런 고민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당 차원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뭔가 계속 집회를 해나가는 모양새가 됐을 때 과연 이게 당 차원에서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번에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당이 오롯이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어떤 판을 키우는 데에도 그리고 사람들을 더 참여시키는 데에도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일반 당원들도 참여를 하는 집회겠지만 정말 당색이 없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집회여야 예. 이 집회 자체의 의미가 살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모여가지고 민주당 색깔을 입은 사람들만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아 저기는 내가 낄 곳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배타성을 좀 제거하고 낮추는 그런 전략들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박성 비서관님 지금 의상이면은 집회를 못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가도 되죠. 이게 장애 집회 참여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호소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판을 위해 장애 집회를 연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거 아니냐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434억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의 유무죄 여부를 예. 정당의 책임으로 연결시킨다라는 법리가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이죠. 434억을 그 국가에 물어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434억을 물어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적 쟁점은 예. 이재명 대표가 혹시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 후보로 만든 정당 자체의 책임이 되느냐라는 인과관계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혹 문제가 되면 100% 저는 위헌 소송에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장현주 변호사님 그동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당대표의 문제니까 사법 리스크 총력 대응했는데 뭔가 1심 유죄내하고 434억 원 전액 반환하고 토해내야 되니까 아니 이거는 개인 귀책 사유가 아니자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위헌 소송하면 100%다. 이게 좀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양립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또 민주당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나 직을 상실하게 되면 민주당이 그 선거 보존 비용을 토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민주당 차원의 이건 당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논리가 성립했던 것이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현행법 자체의 취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직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 때 비용 보전을 받았던 금액을 당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개인의 어떤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당의 책임으로 바로 연결지을 수 있는지 이 법자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헌재에 가서도 위헌 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뭐 앞뒤가 뭐 안 맞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만약에 또 연이어서 만약에 위증교사 1심까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뭐 434억 원 반환하는 게 현실화가 되는 것까지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정호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소송 위헌 나온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뭐 다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예. 위헌 넣을 가능성이 없다 봐요. 우리 법에 보면 예. 국회의원이나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제 교육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다 물어내죠. 예. 근데 광로위원 교육감 아직 안 물어낸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 조문을 보면 단 대통령 경우하고 이제 그 비례의원이 있죠. 예. 대통령은 추천 정당이 물어내고 그다음에 비례의원이 명단이 통째로 잘못되고 무효가 되면 그것도 이게 정당한데 묻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대통령은요. 액수가 보통 이게 4,500억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개인한테 묻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4,500억을. 예. 누가 이게 안철수 의원 정도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예. 거기다가 돈은 다 정당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면 정당은 책임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바로 이게 불량 후보를 공천한 책임이죠. 예. 그때도 이게 거짓말한다고 논란이 많으면
후보를 바꾸든지 해야 되잖아요. 당에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434억 원 내놔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자 있는 후보를 공천한 예. 이런 정당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판례는 없어요. 예. 근데 앞부분에 뭐 물어내는 거는 판례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헌재에서도 옛날 8대1로 합의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소송 걸면요. 정당하고 인과관계 있다 봐요. 왜 불량 하자 있는 후보를 공천한 잘못이고 너 정당이 돈을 다 가져갔지 않냐? 따라서 저는 뭐 이 부분은 이게 다투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 봐요. 하자라는 표현보단 의혹으로 제가 순화해서 당시에도 좀 여러 의혹들이 있었던 후보 말씀하신 것 같아요.